서울대생 희범이의 별명은 A+입니다. 그러니까 성적표 나오면 이제 A+ 비중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럴 때만 그냥 쟤 A+다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희범이는 A+ 학점을 받는 확실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놓치는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일단 다 적어놓은 다음에 다시 보면서 그냥 모르는 부분은 뭐 인터넷 찾아보든지 하는 거. 그냥 노트북으로 하루 종일 계속 치고 있어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어느 정도까지 받아줘요? 그냥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라 그냥 들리는 거는 거의 다 받아 적는 수준으로 하거든요. 심지어 교수님의 강의 전체를 녹음하기도 합니다. 좀 수업 시간에 그냥 핸드폰 녹음 켜놔가지고 녹음을 해놔요. 그래서 나중에 뭐 수업 끝났을 때나 아니면 시험 기간 됐을 때 다시 녹음 들으면서 이제 필기 다시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해요. 그러니까 받아 적으면은 나쁠 거는 없으니까 나중에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약간 수업 시간에 좀 더 집중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희범이의 A+ 비법을 전수받으려는 후배들도 많습니다. 경영대는 문과애들은 녹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외워서 그러니까 그거 녹취한 다음에 그대로 외우면 나오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단 외워야지. 근데 그냥 뭐 일단 이해하지 말고 외우고 외운 다음에 공부를 하면은 이게 될 거야. 시험 기간에는 진짜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 많이 해요. 이번 시험 기간에도 한 일주일 동안 중앙도서관에서 맨날 새벽 3, 4시까지 공부했는데 인풋만큼 아무래도 시험은 아웃풋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점수가 나쁘게 나오는 게 무서워서 항상 인풋을 많이 넣었죠. 그래야 뭔가 아웃풋이 나오니까. 다른 우등생은 어떨까요? 혜성이도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소문난 우등생입니다. 물론 A+를 받는 비법이 있습니다. 학점을 잘 받으려면 앵무새가 돼야죠. 이제 좀 별로 의문을 갖지 않으면 돼요. 그냥 알려주신 거 받아 적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으로 이렇게 속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농담하셨던 거, 뭐 이 부분에서 어떤 농담을 어떤 맥락에서 던지셨다까지 일단 적고, 그 다음에 PPT를 외우고 속기했던 거를 요약해서 다시 외우고 교과서를 보고 기출을 구해서 풀고. 저희 학교에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다다다다다 막 소리가 엄청 나고 여기저기서 다 나요. 그리고 말씀을 멈추시면 탁 소리가 멈추고. 이때 강의를 전부 받아 적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것들이 원자재가 되는 거예요. 처음 들을 때 좀 이렇게 막 날려 적은 거. 키워드나 요약 위주로 공부를 하면 저는 그러면 불안해서 시험 못 보거든요. 그 키워드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농담이 있었고 좀 부수적인 것들까지 암기를 해요. 이것들을 참고해서 한번 쫙 뽑으면 이렇게 압축을 해요. 개념 정리한 건데, 그럼 이제 이거에서 한 번 더 들어간 게 이제 최종 저의 필살기 치트. 요 정도 하면은 이제 시험 준비는 끝났다고 보면 되죠. 시험 기간에는 이제 이거를 외우는 그 단계가 이제 거의 시험 공부가 되는 거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혜성이의 A+ 비결 역시 교수님의 말씀을 통째로 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 하던 건데 고등학교 때 쪽지 시험 볼 때나 하던 짓인데 대학교 와서도 제가 크게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강의 내용을 외우는 것은 성적 좋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A+ 비법입니다. 나 그거 알아. 금요일 수업이지. 그거 진짜 교수님이 그냥 강의하시면 저희는 그냥 받아 적고 끝이에요. 보통 전공 들을 때 그렇게 다 하지 않나? 텍스트 찝습니다. 그렇지. 수업 시간에 아예 노트북으로 교수님께서 하는 말씀을 그냥 시나리오 적듯이 마치
약간 진짜 시나리오 적듯이 그냥 그대로 받아 쓰는 거예요.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쓰고 교수님께서 그렇게 거기에 대한 예를 설명하시는 것도 다 받아 적는 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외우고 많이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딱 정리를 해서 딱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의 특징 5가지 하면 따다다닥 나올 수 있도록 진짜 토시 하나 안 빠지고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그것도 말을 문장의 형태로 적어야 된다는 것. 요점 정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 키워드를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게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연구진들이 다 그렇게 전사하다시피 하는 노트 필기로 학점을 잘 받았을 거라는 예상을 아무도 못했거든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노트 필기 습관과 학점이 정비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학생들 생각은 뭐냐는 겁니다. 이혜정 소장은 한 발 더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너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근데 교수님과 달라 아이디어가. 근데 네가 생각하기엔 네 아이디어가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너는 그거를 시험이나 과제에 쓰니 안 쓰니? 저는 교수님 의견 쓸 것 같아요. 어후, 절대 안 되죠. 그렇게 적으면. 교수님의 견해, 교수님의 분석, 교수님의 해석을 좀 더 쓸 것 같아요. 남들은 다 하지 않는데 굳이 시도를 할 용기는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교수님 원하시는 게 답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새로운 예를 들거나 새로운 시각을 덧붙인 거나 하는 거는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점이 많이 되거든요. 46명 중에 41명이 안 쓴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게 교수님과 다르면 쓰지 않는다. 이혜정 소장은 학생들에게 본인의 학습 태도가 수용적인지 비판적인지 물었습니다. 수용적이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수용적 태도라고 답변할수록 학생의 학점이 높다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학습 태도를 가지면 학점이 낮다는 이야기죠. 우리 학교에는 다 그런 애들만 있니? 물어보면 아니에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애들 있어요. 아니, 그런 애들은 다 학점이 낮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학점이 낮은 애들이 4.0 넘는 학생들의 그 행동처럼 가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게 가야지 맞는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해요. 서울대 3학년 상현이의 별명은 질문왕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질문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대학까지 이어졌는데 제가 워낙 질문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대충 1, 1학번 김상현입니다 하면은 저 사람이구나. 교수님이 상현 학생 질문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하고 기억해 주셨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로서 푸는 연습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못 보니까 전체 성적은 높지 않게 나왔습니다. 상현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학점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혜정 소장의 연구를 접하고 A+ 받는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그대로 따라 해봤습니다. 교수님이 하는 말씀을 전부 받아 적었습니다. 녹음하고 전부 받아 적고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그 내용을 축약시켰습니다. 시험을 볼 때 그 제가 작성한 답안지를 그대로 달달달 외워서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쏟아붓는 형식으로. 그래서 다 받아주니까 쌤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폭풍 상승을 했죠. 진짜 저는 장학금을 성적 장학금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장학금 받아서 되게 놀랐어요. 되게 막 효도한 느낌도 들고. 전부 A대 학점이 나왔고 특히 1학기와 여름방학에는 A뿔이 제 성적표에서 가장 많은 그런 학기를 맞이하는 행복한 결말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한 결말이었을까요? 과거에
또 학교 공부를 할 때 힘들다는 말을 했지만 재미가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재밌지만 제가 시키는 게 많은 과목을 듣다 보니까 힘들었던 건데 이번에는 너무 재미가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질문왕 상현이는 이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겠구나 식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공부에서 저는 없었던 거죠.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받으려고 공부를 하는 과목들은 진짜 그냥 무지막지하게 외우거든요. 근데 시험 기간에만 외우잖아요, 그거를. 평소에는 아무래도 흥미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잘 찾아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 기간 3, 4일 동안 외운 양으로 시험을 보는 건데 3, 4일 동안 외운 게 한 학기, 두 학기 지나면은 당연히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내가 이 교수님이 하신 그냥 말 하나하나를 배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학문을 배우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좀 있었고. 제가 1학년 때 제가 흥미가 있어서 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과목들에서 배웠던 내용은 아직도 조금씩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심하게 말하면 저번 학기에 제가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수학을 정말 잘했어요. 막 온갖 증명 다 하고 막 교과서 나온 대로 막 다 쓰고 했는데 이번 학기 딱 들어와서 제가 다시 듣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강조했던 것만 외워서 들어가서 바짝 시험 보고 그러고 나오니까 그래서 매 학기마다 새로워요. 사실 그 점점 내용이 진행돼야 되는데 새롭고 항상 까먹고 이틀 뒤면 까먹고. 사실은 하기 전에는 굉장히 기대가 됐었어요. 우리 자식들이 이런 애들이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커라라고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너는 너의 어떠한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되고 네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교수님과 다르면 버려야 되고 그리고 교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적어야 되고 이게 서울대학교 교육이다 라고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강의 내용을 잘 외워야 A+를 받는 것은 한국만의 일일까요? 이혜정 소장은 때마침 미국 미시간 대학의 객원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미시간 대학은 노벨상 수상자를 8명이나 배출한 명문 공립대학입니다. 이 소장은 서울대에서 했던 연구를 미시간대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랬어요. 어차피 미국에서도 계속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야 된다. 너무 애들을 지식의 습득만으로 매몰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도 약간 패턴은 비슷하겠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혜정 소장은 미시간대 학생 8천여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총 1,035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를 모은 것은 미시간 대학에서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결과를 딱 보고 굉장히 충격이었죠.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왔거든요. 수십 개의 질문 중에서 아니다 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문항이 눈에 띕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문항이죠. 바로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을 받아 적는가라는 질문입니다. You know, when you are taking notes during your lectures, do you tend to write everything, word for word? I never write down word for word what the professor is saying. If I tried to do that, I would be 6 sentences behind and I would miss out on something entirely. I find it's best to not write word for word a transcription of what the professor says because that's really just going through the lecture one more time. I realized that taking notes word for word is something that just kind of turns my brain off. But then I write down my thoughts about them because I'll remember my opinions about the information and that's going to help me remember it for the future. No, not normally. I'll
I'll watch the presentation, I'll like write down things that I think were interesting or like things that will be helpful if I'm like doing a homework assignment or something. 시험을 칠 때 교수님의 견해와 본인의 생각이 다를 경우 본인의 생각을 주장할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If I had a different opinion than the professor and it might result in a lower grade, I would probably still express it, but I would do my best to be respectful of the professor's opinion. Even if I'm a staunch believer in expressing what you believe, and I have enough faith in the professors here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that they would respect my opinion and would give me the grade that I earned regardless of whether it diverged from their own opinion. Yes, I would. I think that those risks are worth it because like if I disagree with something, it's probably just because like I'm not like processing what the person is saying, or I'm like not aligning, or I'm not seeing where they're coming from. I've never been in a situation where I thought it would hurt my grade. I don't feel like that happens at this university. I feel like we're encouraged to have a wide range of opinions and to bring them up if we want to in class, and I do. Let's get just one more and then we'll move on. Yes. 미시간 대학에 근무하는 이수영 교수는 서울대에서도 강의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수영 교수는 이혜정 소장의 연구를 도우면서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미시간에 오는 학생들은 보통 학생들이 하는 거와 다르게 좀 유니크하게 그런 거를 하려고 끊임없이 탐구를 해요. 얘네들은.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교수가 과제물을 주면 그대로 따라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A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는 교수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1번 하라 그래서 체크, 2번 하라 그래서 체크, 3번 하라 그래서 체크. 그런데 점수가 B, B-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달려오죠. 저는 교수님이 하라는 거 그대로 했는데 왜 B냐고.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라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B다. 혹시 이 그래프를 기억하십니까? 서울대학에서는 강의를 잘 받아 적을수록 학점이 높았지요. 미시간 대학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노트 필기가 성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교하고 저 학교는 둘 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종류가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류가 다른 공부를 하게 되는 원인에는 종류가 다른 공부를 높은 학점으로 평가를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이 연구의 아주 중요한 결과였어요. 어떤 답에 A+를 주느냐는 학생들의 성향까지 변화시킵니다. 미시간대 학생들은 입학할 때는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편이지만 갈수록 비판적인 태도로 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게임의 룰이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한국에서의 평가 방법이 12년 동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여기서 정답이 뭔가를 찾아내는 교육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굉장히 익숙해진 방법인 거죠.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몇 등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1등이었죠. 당연한 건가 그럼? 시험 기간 되면 한 7건씩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은 거의 다 풀었던 것 같고 수학 문제 만 문제를 풀면 진짜 많이 푼 거다 해서 3년 동안 수학 문제 만 문제를 풀고 그 문제집을 전부 5번씩 본 것 같습니다. 한창 많이 할 때는 책상에서 그냥 엎드려 자다가 막 꿈도 꾸는 막 꿈에서 공부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꾸다 깼는데 책상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구나. 한국 아이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수용적인 태도로 길들여집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생애 첫 일제고사를 치는 날입니다. 4개의 보기에서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는 시험입니다. 정답을 잘 찾는 학생은 칭찬을 받고 의문을 품는 아이들은 야단을 맞습니다. 떨렸어요. 왜 떨렸어요? 무서웠어.
뭐가? 점수 때문에.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뭐가요? 시험 보다가 틀릴까봐 무서웠어요. 텅 비었어요. 뭐가요? 머리가요. 아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지, 어떤 공부를 할지 선택한 적이 있을까요?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주어진 답을 찾도록 훈련받았을 뿐이죠. 이렇게 친 시험 성적은 아이들을 대표하게 됩니다. 시험 점수대로 줄을 서게 되는 것이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더 많은 시험을 치게 됩니다. 내용은 달라도 문제 유형은 비슷합니다. 1번서부터 전체 문항이 한 문항도 안 빼놓고 다음 중 적절한 것은,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중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 이거예요. 한국 학생들은 하루 평균 7시간 50분을 공부합니다. 공부 시간 대부분은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사용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저자의 생각, 화자의 생각, 출제자의 의도에 맞추며 시험형 인간으로 양성되는 것입니다. 기출문제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훈련하고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판단에서는 그런데 네 생각은 이게 없는 거죠.